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대부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30가지의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는 사실 귤과 포멜로라는 과일의 잡종입니다. 오렌지는 처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도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에는 녹색의 오렌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모든 경도선이 남극에서 교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극에 있는 각 국가들의 기지들은 위치한 지역에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시간을 따르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장보고 과학기지는 뉴질랜드의 시간을, 세종과학기지는 칠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니모라고도 알려져 있는 도달 불능극이라는 장소는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 주변에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추락시키는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미르 우주정거장을 비롯해 약 300여 개 이상의 파편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실 브로콜리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채소가 아닙니다. 기원전 약 6세기경에 수많은 야생 배추들을 번식시켜서 얻어낸 인공적인 채소죠. 참고로 브로콜리라는 단어는 배추의 꽃이 만발한 볕이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견과류는 단단하고 건조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호두와 아몬드, 땅콩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두와 아몬드는 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과일의 씨앗이며 땅콩은 콩과 식물로 엄밀히 말하면 열매 채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밤이나 도토리, 헤이즐넛 등이 진짜 견과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하라 사막의 대부분은 모래가 아니라 자갈로 덮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사막에는 거대한 산맥과 오아시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으로 크기가 무려 약 1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한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약 92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체의 신체 기관 중 유일하게 코와 귀는 영원히 자라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와 귀는 중력에 의해 점점 처지게 되면서 길이가 늘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900만 년 된 호박석 안에서 발견된 이 공룡의 이름은 오큘로덴타비스 카운그라에입니다. 이 공룡의 크기는 현재의 벌새 정도로 아주 작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 공룡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도마뱀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코알라는 아주 복잡한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지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복잡한 지문을 가지고 있죠. 정말 코알라의 지문을 제대로 찍으면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상어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느린데요. 그린란드 상어가 성체가 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15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바나나는 씨앗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가 씨앗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여러 세대에 걸쳐 특별히 개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이동하는 소유주 우주선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들과도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 영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팀 피크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이 훈련 중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미는 아주 가벼운 몸무게와 아주 단단한 뇌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의 가벼운 몸무게는 공기의 저항을 높여 지면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를 뇌골격이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그래서 개미는 그 어떠한 높이에서 떨어져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균류의 높이는 약 7m, 넓이는 약 1m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나무가 나타나기 이전 시대에 지구 지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었을 겁니다. 산탄총은 우주에 존재할 수도 있는 외계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착륙했을 때 만날지도 모르는 굶주린 곰들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의 평균 지능은 2살에서 5살 아이의 지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도 아이처럼 단어를 익힐 수 있고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유대감도 느낄 수 있죠. 반려견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단어를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이 펭귄은 약 3,700만에서 4천만 년 전에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이 펭귄의 키는 약 2m, 몸무게는 무려 115kg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400종이 넘는 박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박쥐는 지구상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이기도 합니다. 해파리는 뇌, 피,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나머지 5%는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과학자들은 목성에서 S2003J2라는 이름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성은 2003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시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목성이 이 위성을 결국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단어 pH 지수. 사실 pH 지수는 칼스버그의 양조장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칼스버그는 1909년에 단백질과 아미노산 및 효소를 연구하면서 이 pH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새는 대부분의 포유류들처럼 신장을 이용해 질소를 요산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런데 새는 방광이나 요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장으로 이동시킨 뒤 노폐물과 혼합하여 외부로 배출시키죠. 즉 새의 배설물에는 오줌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새의 배설물이 흰색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속도의 이론적 최대치가 초당 약 125MB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당 91GB의 속도라면 고화질 영화를 단 몇 밀리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는 물체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실루엣을 봅니다. 그 이유는 아기의 망막신경세포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서 시각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타의 혹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낙타의 혹은 지방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낙타는 먹이를 먹을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지방을 이용해서 며칠 동안 버텨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눈송이는 아주 작고 섬세합니다. 하지만 1887년도에 미국 몬태나주에 내렸던 눈송이의 크기는 무려 40cm에 달했는데요. 구글은 2012년에 이 눈송이의 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홈페이지 로고를 변경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큰 뇌를 가진 포유류만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꿀벌이 우리의 오랜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꿀벌은 뇌에 약 100만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각의 80% 이상은 후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후각을 차단하면 많은 음식들의 맛이 같아지거나 적어도 아주 비슷해집니다. 못 믿겠다고요? 실제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민달팽이는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동물입니다. 먹이를 먹지 않고 오직 광합성을 통해서만 무려 최대 55일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죠. 이 달팽이는 주 먹이인 조류가 가지고 있는 광합성 능력을 흡수해서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